유니티로 2D 플랫포머 게임 만들기 강의입니다. 이번 주차의 제목은 유니티의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9주차 학습 목표는 유니티의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니티의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는 유니티의 그 최신 버전에 소개된 개념인데 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소개됨으로써 게임 로직과 그러니까 MVC 패턴에 해당하는 모델과 뷰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됐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는 유니티의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인데 예를 들면 게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게임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듯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듯이 정의를 하고 상속받기를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라는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도록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애트리뷰트로 create asset 메뉴 하고 나서 생성할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기타 옵션을 적어주면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MyScriptable-Object라는 그 객체를 메뉴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브젝트, 인스턴스라는 말이 헷갈릴 건데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 타입과 변수로 이렇게 베리어블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int라는 데이터 타입의 변수 i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int라고 적고 파이썬이나 파이썬은 데이터 프리 타입이니까 C나 C샵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죠. 이때 int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i를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est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Test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 t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Test라는 클래스 타입의 t 변수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KTest가 간단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일 때는 이것을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름 대신에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구체적인 한 예가 만들어졌을 때는 t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KTest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t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대상을 가리킬 때는 인스턴스라는 말을 쓰지만 반대로 만들어진 객체에 집중해서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KTest가 주체가 아니라 t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t는 KTest라는 클래스의 한 오브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예를 가리킬 때는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지만 만들어진 그 인스턴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KTest는 나를 만든 클래스 타입이 되는 거고 t 자체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거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 클래스 타입의 이 오브젝트를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수의 이름을 선언해주고 변수나 클래스 타입의 이름을 선언해주고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유니티 상에서는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이 클래스 타입의 특정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2022를 열었습니다. 빈 3D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열었고 지금
SS는 한 개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씬에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실습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씬 저장을 위해서 씬이라는 폴더도 하나 만듭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 MyScriptable Objec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C# Script를 선택한 다음에 MyScriptable Object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디폴트로 monobehavior에서 생성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MyScriptable Object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편집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엽니다. 그러면은 연관된 에디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면서 프로젝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전에 만든 MyScriptable Object를 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편집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에디터 상에서 편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MyScriptable Object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MyScriptable Object는 Scriptable Object를 상속받아서 정의된 클래스이고, 이 클래스는 인티저로 some variable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criptable Object의 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SM 메뉴에서 이 MyScriptable Object를 선택을 해주면 이 MyScriptable Object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빌드한 이후에 유니티로 돌아와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드된 C# 코드가 반영이 되고 프로젝트 창에 빈 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트 메뉴에 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MyScriptable Object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창 녹화 창이 작아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MyScriptable Object라는 게 크리에이트 메뉴 아이템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MyScriptable Object라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MyScriptable Object를 선택을 해보면 some value가 0으로 초기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ome value가 0으로 초기화된 거죠. 그러니까 MyScriptable Object라는 클래스에 실제로 인스턴스가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Scriptable Object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생성할 때는 SS에 create 다음에 별도로 메뉴 항목 이름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클래스 이름 자체가 메뉴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MyScriptable Object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된 그 인스턴스에 집중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Scriptable Instance라고 하지 않고 Scriptable Object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Scriptable Object를 have하는 monobehavior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유니티에서 실습을 해보면 하이라키를 오른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empty game object를 하나 생성합니다.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 myMonoBehavior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을 myMonoBehavior라고 합니다. 그리고 myMonoBehavior를 게임 오브젝트에 어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myMonoBehavior를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 오브젝트는 myMonoBehavior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myMonoBehavior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yMonoBehavior 내용은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myMonoBehavior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하나 해부하는 monoBehavior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됩니다. 빌드에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에 돌아와서 네,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인스턴스로 이렇게 빈 슬롯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만들어진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변수를 바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일이 지정해야 되는 변수를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디자이너가 편집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코딩과 상관없이 변수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서 퍼스트 클래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변수처럼 취급되는 오브젝트를 퍼스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각 베리어블에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으로 생성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나 함수가 리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안에 어떤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즈 하거나 디시리얼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면 그것을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나 변수 같은 것들은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다양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내부적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에디터 상에 저장을 하는데요. 시리얼라이제이션은 뭔가 하면 어떤 오브젝트의 실제 데이터를 일렬로 세워서 시리얼라이즈가 일렬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데이터를 일렬로 쭉 변환을 해서 그러면 바이트 스트림이 되겠죠. 그 바이트 스트림을 그 퍼시스턴트한 저장 장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메모리 같은 곳에 저장하는 것을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 시간에 객체들을 디스크에 저장했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했을 때 그 객체의 상태를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된 다음에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것을 다시 오브젝트 상태로 만드는 것을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서 그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오브젝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가져오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유니티는 이미 많은 것들을 많은 곳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빙하고 로딩할 때 유니티 씬 같은 것들은 YAML이라는 신텍스를 사용을 해서 시리얼라이제이션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인스펙터 윈도우의 값들 그리고 프리팹 그다음에 인스텐시에이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디스크상에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것들은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형태로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 할 때 외부에서 이것들을 편집할 수 있거나 혹은 버전 컨트롤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할 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바이트 형태가 아니라 바이너리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는 에디터 상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 되는 것들이 그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젝트 세팅지에서 asset 시리얼라이제이션에서 모드를 프로스 텍스트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점들이 텍스트로 관리되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씬을 저장을 했는데 외부에서요 asset 폴더에 들어가서 scene.unity를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게임 오브젝트가 myMonoBehavior를 컴포넌트로 가지고 myMonoBehavior는 myScriptable 오브젝트를 해부하는 관계인데요.
이것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씬 밑에 저장을 합니다. 이름을 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씬 밑에 씬이 저장이 되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씬 밑에 들어가 보면 씬.unity가 생성이 되었죠. 이것을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노트패드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YAML 포맷을 사용해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yScriptable Object SS를 아까 만들었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열어보면 확장자는 .ass2이지만 false 텍스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YAML 형태로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의 프로젝트 세팅즈에서 에디터를 선택을 하고 에디터의 Asset Serialization에서 false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라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버전 관리를 위해서 개발 시에는 false 텍스트로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와 모노 비헤이비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 비헤이비어이든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이든 모두 오브젝트에서 상속받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유니티의 모든 클래스가 사용하는 베이스 클래스인데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됩니다.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MyScriptable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MyScriptable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기능인 클래스 다이어그램 기능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 다음에 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면 다이어그램을 전체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경우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클래스의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저는 별도의 툴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이 툴에서는 해당하는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Add to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Add to Code Artist Diagram with Hierarchy라는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Code Artist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애드인 툴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되게 편한 툴이거든요. 상용으로 구입한 거라서 여러분도 편리하면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해본 툴 중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제일 좋은 툴 같습니다.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생성을 해줍니다. 보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베이스 클래스가 오브젝트이고 MyScriptable 오브젝트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MyMono Behavior 역시 선택해서 다이어그램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보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창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면 MyMono Behavior는 베이스 클래스가 Behavior이고 Behavior의 베이스 클래스가 Component이고요. 컴포넌트의 베이스 클래스가 오브젝트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오브젝트가 유니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최상 단위에는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 말은 일관된 하나의 컨테이너에 이제 관리된다는 뜻이고요. MyMono Behavior의 베이스 클래스는 모노 비헤이비어 다음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여기 그 이저 관계가 아니라 이게 끝이 화살표인 것은 해저 관계입니다. 참조하거나 해부한다는 뜻인데 MyMono Behavior가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해부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오브젝트에서 상속받는 일반적인 클래스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모노 비헤이비어는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부착되는 그 컴포넌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한 모든 콜백 펑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백 펑션들을 정의하면 실제로 그 콜백 펑션들이 호출이 됩니다. 근데 스크립트 오브젝트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지 않고
오브젝트에서 바로 상속받아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호출되는 콜백들의 제한이 있습니다. 5개 정도인데 awake, 다음에 on disable, 다음에 on enable, on disable, 다음에 awake, on destroy, 이렇게 4개가 실행 시 호출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에 이런 콜백 펑션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자체는 데이터로 취급을 하십시오. 데이터로 취급을 해서 만약에 초기화하거나 아니면 enable, disable 될 때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처리를 하고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로만 취급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는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만 시리얼라이제이션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니티로 게임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스탠드얼론 빌드에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때는 세이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런타임 때 씬과 씬 사이에 유지되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가 아니라 파일이나 JSON이나 XML 같은 좀 더 퍼시스턴트한 파일을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이벤트 펑션들에는요, awake, on enable, on disable 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상에서는 reset 호출됩니다. 그래서 initialization 할 때는 awake와 on enable을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einitialization 할 때는 on disable과 on destroy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인스펙터 상에서 값들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스 텍스트인 경우에는 텍스트 모드로 역시 YAML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저장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타입이 모노 비헤이비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내부적인 구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은 스크립트 오브젝트입니다. 네, YAML은 XML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지만 보다 더 간단하게 크기도 줄이고 더 이제 효율적으로 크기를 줄인 메모리를 덜 차지하도록 구현된 어떤 신텍스를 가지는 작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조가 보통 이렇습니다. 클래스 ID, 내부적으로 구분된 클래스 ID가 있고요. 클래스 ID 한 칸 띄우고 나서 파일 ID가 붙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파일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ID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 ID는 이 파일에 인스턴스화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이름이 그 다음 줄에 옵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 타입 이름은 모노 비헤이비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값들이 오는데 이 값들은 key value pair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에 해당하는 실제 value가 콜론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된 것이 YAML 신텍스입니다. YAML은 Yet Another Markup Language인데 실제로 XML과는 다른 그냥 이런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디파인된 어떤 신텍스를 가지는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데이터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사용 예는 다른 데이터들을 여러 개 가지는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그런 것들의 예로는 인벤토리 구현이나 게임이나 플레이어나 혹은 아이템의 통계들, 그다음에 오디오 컬렉션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는 persistent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할 때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편한데 실제로 이것들은 런타임 시에 저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듀얼 시리얼라이제이션 이라는 테크닉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패키지가 배포되었을 때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는 값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되 실제적으로 배포됐을 때는 JSON이나 XML 파일 같은 곳에 라이트를 하고 이 내부에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로 가져서 읽은 데이터를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세팅하는 방식인 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할 때 편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때는 XML 내부에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가지기 때문에 일관된 방법으로 이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크립트 오브젝트의 장점은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NPC가 있는데 NPC가 같은 중복된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데이터 매니저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서요. NPC나 애니메 오브젝트는 매니저를 참조한 다음에 참조해서 값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오브젝트마다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면 이렇게 데이터 중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에 데이터를 쉐어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에서는 실제로 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이제 리퍼하도록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유지 관리가 쉬워지고 데이터 중복도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팩토링 하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C가 있어서 NPC의 헬스를 관리하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모노 비헤이비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맥스 헬스, 다음에 헬스 스레이숄드, 굿 헬스 AI 스테이트, 브로우 헬스 AI 스테이트, 다음에 커런트 헬스를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각각의 NPC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마다 이 NPC 헬스 언디팩터들을 컴포넌트로 가지면 이런 중복되는 값들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npc config scriptable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공통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중간에 하나 이제 모두 관리하도록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유니티 상에서 npc config so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을 하고 create 스크립트 선택한 다음에 npc config so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npc config so를 엽니다. 그리고 npc config so는 스크립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를 무시하고 이렇게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npc config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공용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지 빌드합니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npc 헬스 내부에서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모노 비헤이비를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npc config so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돌아와서 npc 헬스를 역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pc 헬스를 생성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npc 헬스를 선택을 해서 npc 헬스가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해부하도록 이렇게 구현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는 npc config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가지도록 npc 헬스의 컴포넌트가 구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빌드하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가 npc 헬스를 컴포넌트로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npc 헬스가 게임 오브젝트가 npc 헬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npc 헬스는 config라는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pc config so라는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max 헬스는 알아서 적당하게 그다음에 헬스 스레이숄드씩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넘으로 정의된 이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유니티의 기능인데요. 우리가 아까 npc config so를 만들 때 enum 타입으로 npc AI state enum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enum 타입의 베리어블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에서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굿 헬스일 때는 오펜시브, 로우 헬스일 때는 디펜시브 하겠다라는 것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는 이 스크립트볼 npc config라는 스크립트볼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가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고 공용된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볼 오브젝트를 npc else가 레퍼하도록 세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멤버를 가지면 값을 여기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관찰할 수 없게 됩니다. 관찰하려면 이렇게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스펙트 윈도우를 그릴 때 해당하는 값을 특별하게 그리도록 우리가 에디트 익스텐션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인스펙터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타입에 대해서는 인스펙터 윈도우 그릴 때 이렇게 그려라 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npc health editor라는 에디터를 상속받는 npc health editor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요 클래스가 npc health라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인스펙터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려라 라고 지정하는 거죠. 유니티 프로그래밍 토픽이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npc health editor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스크립트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C# 스크립트를 선택한 다음에 npc health editor를 엽니다. 네, 그리고 npc health editor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에디터를 상속받도록 구현해 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구현합니다. 에디터를 상속받아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npc health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에디터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구현하게 되면 이 npc health라는 타입의 변수를 인스펙터 창에 그릴 때 onInspector GUI를 에디터 상에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프로그램 구현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GUI를 베이스 클래스에서 그려야 되는 GUI를 그리고 draw default inspector라고 해서 이 에딧 기본적인 것들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그릴 때 사용한 그 기본 드로잉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리게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인터페이스가 더 읽기 쉬워집니다. 빌드에서 이상이 없는지 보고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와서요. 에셋에서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려졌죠.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인스펙터 상에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제 혼돈되는 문제를 에디터 커스텀 인스펙터 드로우를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객체와 인스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고 직렬화를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와 모노 비헤이비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고 직렬화를 위해서 YAM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블 오브젝트가 데이터 컨테이너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